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명입니다. 금년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과거에 비해 늘어난 여성 조합장들의 탄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체 조합 수를 생각하면 여전히 미약한 숫자지만 여성 조합장들은 결코 작지 않은 목소리와 역량으로 지역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월에는 전국 여성조합장 협의회의 출범으로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과 여성 지도자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청주 청남농협 안정수 조합장님과 함께 우리 농촌과 여성 농민, 여성 조합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청주 청남농협의 안정숙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조합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장님의 지난 이력을 보면은 유독 최초 또는 1호 이런 타이틀이 많습니다. 충북 지역의 최초 여성 조합장, 그리고 최초로 재선한 여성 조합장, 그리고 얼마 전에 출범한 농협의 여성 조합장 협의회 회장 이런 타이틀을 맡으셨는데요. 여성의 불모지인 지역 농협에서 조합장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더구나 우리 충청도라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수적인 데서 그 어려운 이선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그만큼 어려움을 제가 느끼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 그 책임과의 무게를 감사히 그리고 소중히 받아들이면서 저는 조합장의 책무를 조합원들의 수익 창출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조합원이 맡긴 자산을 잘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저희 책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1,000명이 넘는 조합장 중에서 여성 조합장은 농축협 다 합쳐서 8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3년간의 그 농협 생활과 또 제가 농협을 퇴직하면서 4년간의 군 의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그 다져진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주변 분들의 권유로 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2015년도에 제가 어쨌든 어려운 선거가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상태에서도 저희들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한 53억이라는 거액 부실이 저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거기에서 조합원들의 신뢰가 깨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 살림을 잘하라고 여자 조합장을 뽑아놨더니 살림이 더 엉망이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지나 신뢰도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할 것은 경영 안정화다 해서 그런 것이 힘을 합친 보람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 4년간 저희를 믿고 해주신 조합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앞으로 4년을 제가 계속할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이 2번째 당선됐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어르신 분이 전화를 하셔서 축하를 한다고 해주시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욕심도 부리지 말고 이대로만 해달라. 또 우리 조합원들을 가족같이만 대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은 조합원들을 가족같이 이렇게 마음에 닿고 일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그 농협은 지역 공동체의 구시점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조합장님께서 이끌고 있는 그 청남농협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남농협은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2번째로
조합원 수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규모가 그 인적 구성은 많은데 예. 땅 덩어리도 커요. 제일 예. 커. 두 번째로 큰데 근데 이렇게 크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촌형 전문적으로 농촌형인 그렇군요. 농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998년 한 21년 전에 남일면, 가덕면, 문해면 3개면이 통합을 해서 예. 지금 청남농협으로 지금 발족을 해서 21년째 저희들이 이제 청남농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 적자 결산을 한 7억 3천 정도 했습니다. 예. 네. 7억 3천의 적자 결산을 할 때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도 뭐 드릴 거 못 드리고 직원들한테 줄 것도 못 주고 해서 이렇게 7억 적자 결산을 함으로써 관리 대상 농협으로 저희들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돌팔구를 찾아서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시킨 결과 2016년도에는 6억 3천만 원으로 흑자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들이 단기간에 좀 정상적으로 올라온 거는 조합원님들이 저희들 그 농협에 그만큼 신뢰를 가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고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산이 총 재산이 2,300억 되고 있습니다. 2,300억이 되고 직원이 지금 한 58명 규모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합원이 한 3,100명 정도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조합원 숫자가 늘지를 않았어요. 농협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줄으니까 이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이용구 배당, 출자 배당 또 환원 사업을 많이 하니까 꾸준히 계속 한 달에 한 10여 번씩 지금 증가가 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러네요.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들 그 뭐 어쨌든 경영 안정화를 하다 보면 여신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대 비율이 한 70, 한 2, 3%까지 가서 그렇군요. 저희들이 예. 이제 경영은 좀 완전히 좀 안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예. 좀 경영이 안정화가 됐으면 앞으로는 또 농협으로서 할 일이 농민들 생산한 경제 사업 부분에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농협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로컬푸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에 그게 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면 농민들한테 조금 영세농이라든지 좀 한계농 이렇게 소규모의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제 사업에 좀 신경을 쓰려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주장목이 딸기입니다. 딸기하고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 농가는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만 해도 100여 농가가 됐었는데 지금 시골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70여 농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그분들 판로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우리 농협 하나로 유통해서 우리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딸기는 저희들이 이제 주장목이 딸기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딸기 공선회 조직해서 지금 선별장을 지금 한 200평 규모로 지금 신축 중에 있었어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지금 완공이 되면 우리 김병원 회장님도 모시고 건화하게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청남농협이 이제 지역적 특성이 조그만 농가가 다양한 품목을 생산을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규모화라든지 뭐 수익성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지역 그 농민들 조합원들 위해서 이제 선별장도 만드시고 로컬 푸드도 지원을 하시고 이런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하시네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수익성보다는 지역의 어떤 그 조합을 위한 복지 사업 형태가 될 텐데요. 그 외에도 혹시 뭐 다른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우리 청남농협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농협이 다 고령화, 노령화 돼가고 있고 뭐 아기 울음소리가 끝인 지가 오래다. 이거는 다 누구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지금 뭐 농협에서 뭐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뭐 학자금 조합원 자녀 학자금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건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015년도에는 뭐 적자를 나서 못했고 2016년도부터 원로 조합원 70대 이상의 조합원들 또 농기계를 갖지 않으신 조합원들한테는 텃밭 갈아주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작업 이렇게 뭐 밭도 갈아주고 이렇게 논두덕 이렇게 두둑도 만들어서 이렇게 농작물 심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게 나름대로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제가 이제 전번에 이제 공약 사업으로 원로 조합원들한테 장기 요양비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한 80세 넘으신 분들한테 한 2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드시는 분들은 저 연세 잡수시고 하신 분들이 한 열흘간 입원을 하시면은 병원비 2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농협에서 대행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 국가에서 주는 기본 수당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로 농협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원래 왜 그냥 그 원로 조합원들이 사실은 우리 농협의 근간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농협이 있는 거니까 그 원로 조합원에 대한 복지는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이고요. 그분들께는 꽤 도움이 되겠네요.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부식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다는 건 경로당 사업인 것 같아요. 경로당이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거기가 소통 공간의 장소고 그분들의 에너지가 나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거기가 하나의 놀이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 다른 뭐 단체, 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쌀 같은 건 지금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경로당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기 쌀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구나 시골이고 하니까. 그래서 부식이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들이 마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마트하고 연결이 돼서 하다못해 한 달에 얼마씩 몇만 원씩이라도 부식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좀 건강하게 경로당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 가서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조합 직원들 특히 조합장은 조합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상처난 곳은 감싸는 데일밴드 역할은 하자. 또 등이 가려울 때 긁어줄 수 있는 직접 가서 긁어는 못 드려도 효자손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일밴드에서 반창고 그리고 효자손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농협에서 해야지 되지 않나 직원들한테도 아마 여성 조합장이기 때문에 더 그것이 좀 적극적으로 그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글쎄요, 좀 여성이니까 좀 복지 쪽은 좀 섬세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그 청남 농협 그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행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 조합장으로서 이제 이번 임기 내 이것만 꼭 해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 농협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제가 2차에 나올 때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약한 게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조합원 가족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되고 좀 간접적으로 좀 그 농민의 삶에서 농촌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행정기관과 별개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약도 했고요.
또 하나 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인주농협이라고 충남의 인주농협을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인주농협에 노인 요양시설을 저희 거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금 갔다 오면서 노인 보호 요양시설을 좀 앞으로 이게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예.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우리 농협 조합원이 3,100명 정도 되고 65세 넘는 비율이 한 60%가 돼요. 65세 넘는 조합원이 65세 넘는 분이 60%가 되고 제가 또 90세가 넘는 분을 보니까 43명이나 지금 저희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농촌 활동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장기 요양비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저한테 기회가 준다면 좀 그런 시설을 해서 노후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 제가 농협에서 주고 또 학자금도 주고 또 노후에는 노인 보호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맞이한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좀 바람입니다. 일명 그 영국에서 뭐 얘기가 나왔나요? 저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플랜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남 농협은 물론 뭐 기본 사업인 신용 사업이나 경제 사업도 하지만 복지 농협을 지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초대석에 출연을 하신 이제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신데 국회 이제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농촌 사회는 그 여성 농민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님도 역시 공감을 하시겠죠? 공감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가 돼가면서 지금 전체 또 농가가 뭐 30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63.5%가 고령자 이렇게 있는 현실에 볼 때 특히 과거에 여성들이 농업 부분에 노동력을 크게 투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과수농가 또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게 그 노동력이 섬세한 게 필요하거든요. 아까 뭐 농산물을 선별을 한다든지 뭐 과수를 뭐 이렇게 딴다든지 재배한다든지 하우스 속에서 뭘 야채를 재배할 때는 진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데 지금 노동력이 필요한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런 희생의 가치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 여성 농민들의 그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가 돈으로나 무슨 경제력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걸로 볼 때 가산 노동을 하시지요, 반농사 지시지요, 또 농산물 가공하시지요, 마을까지 또 이렇게 대소사까지 창변하시지요, 또 애기들 교육까지 시키시지요, 또 노인들 시부모까지 어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동네에 또 행사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여성 농민들의 일이 확대가 되고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산실적으로 따진다면 남성보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한 6대4 정도로 제가 한번 평가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각 농가 농업 현장 또는 지역 공동체 여성 농민들의 이제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실제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여성 농민이 겪는 어려움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서 노동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성 농업에는 없습니다. 나 해가 뜨면은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밥하고 애기들 돌봐야지 되고 시부모들 돌봐야지 되고 이런 게 일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어디가 안 아프다는 게 없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병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 여성조합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요새 뭐 관절 뭐 이런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시는 게 굉장히 그 제가 병문안을 가는 게 굉장히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에도 그런 병원이 큰 병원이 생기는 건 다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다 농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기 오셔서 이렇게 관절 수술, 손가락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본인들은 그 노동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눈에 보이는 큰 작업이나 일은 남성분들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소한 일, 뭐 이렇게 농산물을 걷어들인다든지 뭐 안 보이는 잡초를 뭐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여성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의식이 바뀌어서 봉건적인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 여성들이 하는 것을 좀 많이 좀 인정이 되고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또 여성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는 60세면 다 퇴직을 하고 60세 퇴직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정년 퇴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70세, 80세가 돼도 허리가 꼬부라져도 이렇게 과중한 농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혜택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농가 소득 갖고는 안 되니까 또 바깥에서 무슨 어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도 생활비도 충당을 하고 그러니까 농사 일 외에 또 외에 일을 이렇게 해서 생활이 고달프죠.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거는 무조건 일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일이 자꾸 인식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런 도시민들이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여성 조합원들의 인식이 좀 많이 좀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돼서 우리 도시민들이 좀 쉽게 농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여성 농민들의 노동이 그 티는 안 나지만 여전히 중요한 몫을 하면서도 힘은 여전히 많이 드는 그런 과중한 노동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정책적인 어떤 노력, 정책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정책적으로도 지금 많이 변화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 딸기 재개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보면은 딸기도 그전엔 쭈글트리고 앉아서 이렇게 다 심고 따고 막 이렇게 쭈글트리고 앉다 보니까 다 무릎, 손에 이렇게 관절이 생기는데 요즘 들어서는 베드 재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작업이 이렇게 서서 또 기계화돼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좀 그 건강한 농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가 뭐 나온다고 자꾸는 뭐 매스컴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보급이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 농기계도 뭐 해봐야 무슨 가위라든지 무슨 리어카라든지 뭐 이런 소형 농기계만 저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정책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뭐 재촉이라든지 피복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한 3년째 지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여성용 전용 동력 분무기를 저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여성을 위주로 또 고령인들 위주로. 왜냐하면 분무기 이렇게 등에 지고 농약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자들은 감히 이렇게 하지를 못해 무거워서. 근데 요즘 들어는 좀 동력 분무기는 이 건전지 배터리를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분무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지금 공급을 해서 한 1,000대 이상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건 여성들한테 직업병도 하나 시키고 농사짓기에 편리한 기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 여성 노동을 좀 해방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겠네요. 예. 그 농민과 이제 여성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그 농촌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그 전담 팀을 신설을 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 여성 농민 전담 부서는 여성 농민들의 수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조합장으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 전담 부서에 할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사회에 아직까지는 만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 요소를 좀 탈피를 해야지 되겠고요. 무슨 교육이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성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유권이라든지 뭐 그럼요. 상속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장님도 이제 청남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제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 전국 면 단위로서는 최초로 주부 대학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농가 주부 모임을 육성을 하는데 또 크게 또 그 기여를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86년도에 지도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분녀비장이라는 제도로. 근데 그 당시에 중앙에서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분녀부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농협의 근반이 지도사업이다. 뭐 이런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거는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되는지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저희들이 청남농협이 아니었고 문해농협이었습니다. 88년도, 89년도에 저희들이 주부대학을 운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 그 문해농협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농협이었어요. 그런데 주부대학을 하려면 최하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이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저는 전국 최초인지는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면단위에서. 근데 그게 나중에 중앙에서 보니까 최초의 전국 면단위에서 주부대학을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예산은 없잖아요. 농협이 이렇게 경영이 안 좋으니까 없는데 그래도 그 책임자 조합장님이나 전무님이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 당시에 뭐 강사님들, 교수님들을 다 농협 실정 우리 농민들 이렇게 계몽을 해야지 된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흔쾌히 무료로 다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어디 견학을 할 때는 차도 그냥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성 조직들이 지금은 그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는 아주 근본이 되었고요. 또 농가주부 모임은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농가주부 모임에 육성을 하되 그 회원은 뭐 분여회나 주부대학이나 무슨 생활개선이나 이런 데 조직이 안 된 순수한 농민을 가지고 조직을 하라.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남편들이 그런 분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바람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뭐 협박 비슷하게 막 강조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요.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 보니까 신랑들이 준회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무슨 농사일이 시골에서 지겹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힘들고. 그런데도 무슨 소득 사업을 해서 불우이웃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마다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가고 저 불우시설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한테 고마운 거는 그 농사 지을 때 뭐 이렇게 트랙터로 뭐 간다든지 이러면 그 남편분들이 오셔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남자분들이 준 회원이 되셔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두 조직에 대한 보람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여성 농민이야말로 우리 농업 농촌을 유지해온 큰 힘이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농협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제 여성 조합원들의 역할이 컸죠. 예,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만 그 전서부터 가보니까 그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진짜 농협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왜 저희들이 보면 뭐 절미저축운동, 뭐 출산 무슨 운동 할 때도 여성들이 앞장을 섰습니다만은 이 구판 사업을 저희들이 분야의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 일부러 소득 사업도 되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농협 사업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세일즈맨이라고 그럴까 영업사원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야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판 사업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사업과 별개로 독자적인 저희들이 그게 이제 농협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화장지를 1년에 한 2천만 원어치 구매를 해서 마을에 갖다 풀고 이래서 자기들한테 우리가 기금을 일부 떼어드리고 일부는 저희들 농협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농협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70년대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여성 농민들이 구판장을 통해서 전기 제품, 뭐 농사용품, 뭐 일반 생활용품을 공동 구매해서 그때도 그게 그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게 해서 삶의 질, 문화 혜택을 그때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농협과 여성조합원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면서 그분들의 노력과 힘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국의 여성 조합장이 8분 이런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아직도 이제 여성 조합원 또 여성 조합장의 지휘와 역할은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최근 지역 조합에서도 이제 여성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요? 지금 정부에서 여성 농협인 그 정책 과제에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일환으로 2019년도에는 여성 조합원이 35%, 임원은 10%를 달성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 목표로 정했네요. 예.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조합원 가입비율은 32%, 또 여성 임원 비율은 8.3%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먼 이야기 같고요. 앞으로 저 농협법의 개정으로 조합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농협에게는 여성이사가 한 명이 두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농협도 지금 정관을 고쳐서 여성이사를 지금 하나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막상 여성이사를 또 해보려니까 조합별로 이사 자격 기준이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 농민들이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직도 제가 유리천장이 있는 거네요. 좀 그래서 그게 좀 완화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우리 농협에서도 여성 임원의 비율을 또 높여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31.2%고 여성 임원은 3.6%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 농업 인구가 줄다 보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의원도 한 명씩 뽑는데 다 대부분의 대의원이 저희 농협이 대의원이 한 90명 되는데 여성 대의원은 한 3번, 4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의원도 좀 기회를 줘서 좀 농협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지 되겠고요. 더불어 이 기회에 농협 중앙회에서도 이제 여성 조합장들이 8분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조합장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 이사, 중앙회 여성 이사를 할당제로 도입해서 여성 이사 조합장을 두기를 아주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출범을 했죠. 농협 전국 여성조합 협의회가 이제 초대 회장을 맡으셨네요.
초대 회장으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펼쳐 가실 계획이신지. 초대 회장은 뭐 하여튼 저한테 막중한 업무를 주셔서 지금 사명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기에 조합장을 할 때 대의원을 했어요. 농협 대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의원이 한 300분 되시는 것 같은데 여성 대의원은 제가 하나예요. 아, 거기를 가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제 역할이 거기서 없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거 다들 남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여성 조합원을 대표해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항상 제가 다음에 조합장이 되면은 협의회 구성을 해서 하나의 여성 조합원의 소통 창구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그래도 8분이 당선이 돼서 좀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좀 여성조합장이 그 간의 농축협 그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발전에 대한 것도 좀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여성조합장의 그 권익 신장이라든지 또 한계가 있는 대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조합장 회원 간의 친목 동호를 통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데 힘을 모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농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이 이제 30%인데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여성 조합원들에 위한 특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하여튼 여성 조합원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남성 조합원에 늘어나는 거에 훨씬 더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농협에 근무할 때는 복수조합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같은 농업 경영을 같이 하면은 그냥 부부가 이렇게 같이 들게 해도 되는데 지금 조합장을 들어보니까 그 제도는 지금 없어졌고요. 다만 이제 농가 경영을 하는 경영주만이 저에게 가입을 하고 그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주부는 농사만 지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농사만 짓고 살기 어려우니까 농해소득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지 공장을 다녀서 농해소득을 높여서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농해소득을 갖고 어디 회사를 다녔다면 조합원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좀 모순이라 그럴까? 뭐 좀 그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한계네요. 제도적인 한계가. 그래서 교수님도 좀 그렇게 좀 그런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농해 소득을 가져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라고 하면서 또 그게 있으면 조합원을 못 단다는 거는 좀 뭔가 어불성설이지 않나. 물론 깊은 뜻은 딴 데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기준이 완화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왜 농촌을 지키면서 농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게 해서 사실 결론은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제도를 좀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수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만이 이제 여성들도 개방을 시키고 의식 전환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농촌 농협으로서 문화 혜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작년에는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을 해서 한 120명을 수료를 시키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교육을 좀 농업인 위주로 이렇게 교육도 했고 올해는 이제 취미 교실 쪽으로 해서 그분들의 좀 문화 수준도 높이고 좀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문화교실 차원에서 노래교실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지도과장이 노래교실을 한다고 그럴 때 저 의아심을 했어요. 이게 될까? 왜 그러냐면 면에서도 노래교실을 다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로. 근데 제대로 될까 했는데 저희들이 100명이 예상을 해서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50명까지 받았어요. 안 받으면 막 화를 내갖고 그래서 왜 우리도 조합원인데 안 해주느냐 해서 지금 150명까지 받아서 지금 타이트하게 그냥 아주 복잡하게 해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좋고 농협에서 하는 건 좀 틀리다. 좀 차별화시키면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시키면 좀 기존 자치단체의 프로그램보다는 좀 질적으로 좀 낫지 않겠나.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도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예. 또 하다못해 그분들이 뭐를 요구를 하나 좀 조사도 좀 하고 어느 시간대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뭐 저기 가사 일을 끝나고 밤에 한다면 밤에 하고 오후에 한다면 오후에 해서 그렇게 위주로 해서 여성 단체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요즘 뭐 하는 게 뭐 가성비니 뭐 가격 대비 성능을 네, 따지는 게 예. 가성비라고 그러고 또 요즘 트렌드는 가심비라고 그래야 돼요. 예. 가격 대신 심리적인 충족. 예. 그것이 가심비를 역할을 저희들이 충족을 시키는 예. 그게 우리 여성조합원의 삶의 질 예. 향상이 되지 않나 이래서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촌에는 기농 기촌자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농업 농촌에 그 활력을 불어넣고 또 정치적인 그 역량,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농촌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의 뭐 갈등이나 텃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 농민들 또는 여성 조합장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는 좀 특별하게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은 저희들도 이렇게 도시 농촌형이지만 또 도시 근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지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게 옛날 속담 말로 들어온 돌이 예. 박힌 돌을 빼는 예. 쪽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그분들이 전원주택지에 사신 분들이 예. 지금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또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좀 많고 예. 또 퇴직하시면서 기촌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충 역할을 해야지 될 게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 권유를 해서 조합원을 일단 가입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좀 농협의 역할, 조합원의 역할, 조합원의 책무가 무엇인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손 돕기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그쪽 주민들하고 또 유대감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른 그 단체들을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손 돕기도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농협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들은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 가면 애기 둘, 셋 있는 집이 다문화 가족들이에요. 우리 시골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많아야 애기 하나하고 둘이지 둘씩 셋씩 있는 집에는 그 다문화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애국자 제가 이렇게 해서 등을 두드려주고 하고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다문화 가족 중에 보면은 그 여성들이 엘리트 여성들이 많아요. 필리핀 뭐 이런 태국에서 진짜 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니까 그분은 또 그 보답을 하겠다 감사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영어 교실을 개강을 했어요. 생활 영어 교실을 해서 한 40명 데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데 거기에 이 다문화 가족 여성이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농협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농협에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농촌에서는 좀 시선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농업 소득이 지금 평균 소득에 좀 미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게 참 문제고 그래서 아까 올라오면서도 우리 지도과장한테 어쨌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합원 가족으로 끌어안자. 기본만 되면 우리는 저희들 평균 출자가 한 200만 원 되는데 20만 원, 10만 원이라도 해서 끌어안아서 우리가 가자 이제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너무 취약한 계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기술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이 사람들 노동력을 어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해야지 되지만 저희 농협에서도 같이 끌고 가야지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앙회 사업으로 뭐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좀 그것도 좀 해서 한국어에 얼른 적응이 돼서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드릴 건 없고 항상 저는 그 어디 교육이나 여기 가서 항상 하는 게 저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나다. 내가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 이런 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거를 좀 당당한 주인공이 되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이제 어쨌든 아까 보수적인 농촌형이다 보니까 농가 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경영 주체자로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또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하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하면 좀 훌륭한 여성 농업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면 지금 현재는 8명의 조합장으로밖에는 미쳤지만 앞으로는 28명, 38명 이렇게 여성 조합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여성 농업인한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제가 20명의 여성 조합장이 나오는 게 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말씀 또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우리 청남농협이 조합장님의 어떤 섬세한 손길과 또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아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촌 사회는 여성 농민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 여성 농민들의 손길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여성 농민은 농업 농촌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면서도 그에 맞는 합당한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여성 조합장들이 더욱 활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 당국도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